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518번째 시간으로 조용필 3이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필 3. 창법 예술력. 한창 활동할 당시엔 노래부터 작곡, 편집, 무대 연출까지 못하는 게 없는 초인이었다. 앨범, 사운드, 공연 퀄리티도 당시 기준으론 압도적이었다. 데뷔곡 창밖의 여자는 드라마 주제곡 하나 써달라는 라디오 PD의 주문에 즉석에서 5분 만에 쓱싹 써낸 노래라는 말도 있는데 실제로는 15 내지 20분 정도 걸렸다고 한다. 나는 가수다에서 본인이 직접 밝힌 부분, 창법의 경우 현 시대의 믹스 보이스적인 발성과 창법엔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으나 애초에 창법의 우위 논쟁을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거고 발성이나 창법 자체에 대한 지식이 지금보다 못하던 당시 사정을 생각해보면 이해가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조용필을 성대모사 하는 연예인들이 웃음을 목적으로 과장되게 따라해서 그렇지 조용필의 가창력은 누구도 무시하지 못한다. 심지어 50주년 콘서트에서 2시간 내내 20여 곡을 라이브로 소화했을 만큼 그의 목 내구도는 수준급이다. 원래 데뷔 초기에는 선천적인 미성으로 노래를 했으나 이후 데모츠 파동 당시 자숙하던 도중에 판소리에 매료되어 공부하기 시작하고 로드 스튜트와 조 라커 등 허스키한 보컬들의 음악도 참고하면서 지금의 창법이 되었다. 한 기자가 어느 정도 음역까지 낼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기타를 만지며 이게 낼 수 있는 소리 정도는 뭐든지라고 했다는 일화도 존재한다. 보컬 트레이닝과 발성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된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수많은 성대모사에서 볼 수 있듯 고도로 앞쪽에 집중된 비음이 듣기 불편할 수도 있으나 그게 조용필만의 개성이라고 느끼는 청중도 있으니 아이러니. 애초에 대중창법의 정답은 없다. 판소리를 연마한 이후로 벨팅스러운 창법을 활용하는데 음역대의 제한은 있으나 특유의 개성 있는 톤과 어울려 댐핑감을 선사한다. 다만 입을 벌리는 크기가 작고 상하악의 움직임이 큰 편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인골라도 포함한다. 특이점으로는 저, 중, 고음에서의 파장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점인데 보통 파사지오를 넘겨 고음으로 치솟을수록 소리가 커지는 것과 달리 조용필의 경우 세기가 상당히 일정하게 나타난다. 이는 초창기의 발성과 중후반기의 발성이 바뀌면서 더욱 드러나게 되었는데 구직가의 발성이 흔히 그 시대 어른들이 말하는 지르는 방식으로 감정 조절보다는 후련하게 내뱉는 판소리식 발성에 가까웠다면 10집 이후로 앨범에 직접 참여하는 빈도가 늘어날수록 자신이 만드는 곡의 보컬을 조화시키는 방식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알 수 있다. 흔히들 생각하는 비음이 강조된 보컬은 바로 이 10집 때부터 활용하기 시작한 것. 또한 원래 밴드 기타리스트로부터 음악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리듬을 굉장히 잘 탄다. 잘 알려지지 않은 곡들을 살펴보면 특히 중후반기의 앨범의 경우 베이스를 중심으로 꽤 펑키하거나 재즈한 리듬곡 10집 I Love You, 모나리자 12집 내 모습, 13집 어젯밤 꿈속에서, 14집 정글 시티나 뉴웨이브 스타일의 록 음악 13집 꿈꾸던 사랑, 심지어 트립합 14집 흔들리는 나무까지 종종 등장하는데 미묘하게 싱코레이션을 음마다 컨트롤하는 게 장난이 아니다. 사실 발성으로 따졌을 때 자음을 약간 과하다 싶을 정도로 된소리로 강조하는 방식이 이런 리듬 웍과 묘하게 상승이 맞으면서 생기는 효과 중 하나.
이런 점 때문에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자신의 보컬에 맞게 곡을 쓰고 편곡하는 레벨이 상당히 높다고 인정받는다. 다만 라이브를 할 때와 스튜디오에서의 음색 차이가 분명히 있기는 한데 이는 더블링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초창기에 라이브를 할 때도 원래 가진 소리 자체는 가는 음색이었으나 앨범에서 들리는 소리는 약간 굵게 들린다. 다만 라이브를 다녀온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노래할 때 성량 자체가 굉장히 커서 어느 정도 커버된다고 한다. 의외로 주목받지 못한 부분인데 자기 노래의 대부분의 코러스까지 다 해먹는 몇 안 되는 보컬리스트 중 하나다. 소리 자체가 가늘지만 워낙 다각도로 활용도 잘하고 음정까지 정확하게 딱딱 들어맞는 보컬이라 주 멜로디의 화음을 자기 보컬로 다 채워 넣으면서 곡을 더 맛깔나게 하는 데 있어서 초고수다. 보통 이런 방식은 주로 블랙 뮤직을 장기로 하는 보컬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이는 이를 자신의 것으로 승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뮤지션들에게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초기에 가창력에 대해 지적을 받은 적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은 미 8군 시절 대세가 패티김, 조영남 등의 스탠다드 팝류의 창법이 노래를 잘하는 기준이었기 때문이다. 초기 가늘고 흐느끼는 듯한 느낌의 조용필은 마치 트로트를 연상시켜서 촌스러운 것으로 여겨졌고 메이저로의 진출 전까지는 감정 표현이 부족한 가수라는 평가도 받았었다. 단지 시대가 만든 편견의 희생양이었을 뿐이다. 오히려 그 시대의 전설적인 세시봉 출신이자 가창력으로 둘째가라면 새로운 송창식이 거의 그 시대 유일하게 그를 꿰뚫어 보았다고 봐도 무방하다. 스스로 인터뷰를 통해 가장 노래 잘하는 교수를 단 한 명만 꼽아보라는 말에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조용필을 지목했던 일화도 있다.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는 법이다. 조용필은 80년대 음반 뽑아내기에만 급급한 소속 레코드사와의 갈등 속에서 음악적 퀄리티에 대한 성찰과 고뇌를 이어간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지나치게 표현하는 자신의 창법이 듣기에 과하다고 생각하여 절제하는 창법을 이어가게 된다. 실제로 조용필의 노래를 들어보면 그대가 돌았으면 두 눈이 마주칠까 식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대가 돌았으면 두 눈이 마주칠까의 느낌으로 부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유의 창법은 조용필을 다른 가수들과 구분짓는 특징이 되어 많은 연예인들의 성대모사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조용필의 노래를 듣지 못한 채 성대모사만 들은 젊은 층들은 조용필을 특이하게 노래 부르는 가수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앨범이나 라이브 영상을 보면 노래의 특징마다 다양하고 풍부한 감정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을 알 수 있다. 분명 재능과 감각이 타고났으나 그것만 믿고 노력 안 한 것은 아니다. 득음을 하기 위해 노래 연습하다가 각혈이 나오자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래 연습을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었지만 2013년 SBS에서 방영된 조용필 스페셜에서 인터뷰였던 이승기가 득음하다가 목에서 피가 나셨다는 일화가 진짜인가요? 라는 질문에 아니에요. 목에서 피가 나면 죽지요? 라느냐 웃으며 대답했다. 재능과 노력이 지금의 명성으로 이어진 것. 이런 창법이 불을 뿜는 대표곡들을 뽑자면 한오백년, 자존심, 한강 등 민요풍 노래 외에 창밖의 여자, 촛불 등 다른 장르도 가리지 않는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